더 건강한 삶을 위해 오늘도 의학 채널 비욘디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주라이브 진행자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아나운서 송예은입니다. 네, 오늘 주제는요, 정말 많은 분들이 또 공감하시는 주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특히 평발을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상 속에서의 통증을 많이 호소하고 계실 텐데요. 너무나 기다리셨던 주제가 드디어 왔습니다. 이 평발이 심한 경우는 발 모양이 변형되거나 또 자주자주 삐끗하는 그런 통증을 호소한다고 하시는데요. 오늘 이 시간 국가대표 정형외과 의원 물리치료팀 김용환 선생님 모시고 평발을 잡는 셀프 운동법에 대해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비욘디 가족분들께도 처음 인사하시는 시간인데요. 네. 간단히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예, 저는 국가대표 정형외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물리치료사 김용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평발 잡는 셀프 운동법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국가대표 정형외과 의원에서 근무하신 지는 한 지금 어느 정도 되셨을까요? 근무한 지는 올 1월부터 시작해서 아직 1년이 조금 안 됐습니다. 1년이 조금 안 되셨군요. 거의 입사하시자마자 이전을 이전은 7월에 했기 때문에 네, 한 좀 반 준비도 년, 하시고. 예. 고생 많이 하셨네요. 입사하시자마자. 선생님의 양력을 제가 홈페이지에서 뵀더니 이제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준회원이시기도 하고 또 한국기능도수치료학회 도수 전문 물리치료사이신데요. 그럼 이 물리치료사로서의 경력은 한 어느 정도 되셨을까요? 이제 올해로 11년 차 물리치료사고요. 이제 조금 해 넘어가면은 이제 12년 차 물리치료사로 이제 일하게 됐습니다. 그럼 고향은 원래 제주신가요? 네, 고향은 제주도입니다. 오, 네. 제주살이를 원래 고향이시고 예. 제주도의 삶을 만족하시나요? 일단은 이제 처음에 근무를 서울에서 한 4년 정도 진짜요? 했었는데요. 이렇게 근무를 서울에서 하고 내려와 보니까는 조금 한적하기도 하고 좀 여유 있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지금은 굉장히 만족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맞아요. 제 주변에도 원래 고향이 제주였다가 올라갔다 다시 내려온 친구들은 네. 그 예전에 제주가 답답하다고만 여겼는데 그 진가를 조금 발휘하면서 예, 만족도가 맞습니다. 확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선생님께 또 우리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셨는데 요즘 좀 평발이 점점 더 저는 많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많은 네. 분들이 또 평발 고민으로 내원을 하시는 편이실까요? 아무래도 발에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뭐 의사 선생님이 진단해 주시는 것에서 이제 저희가 환자분을 봤을 때 뭐 아치가 조금 많이 내려가 있는 분들을 가장 좀 흔하게 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역시나 평발에 대한 고민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 주말인데도 들어오셔서 질문들 남겨주시는데요. 푸르름을 준다님, 아프지마 토토님, 그리고 투어리스트님은 운동법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해주셨고요. 붉은노우님도 들어와 주셨습니다. 바닷바라님은 런닝화를 고르는 법 알려주세요. 이런 질문도 되게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지금 러닝이 또 대세다 보니까. 예, 맞습니다. 해서 뭐 유튜브 얘기해도 되죠? 네, 그죠. 예, 유튜브 뭐 채널. SNS에서 보면은 네. 또 이제 러닝 하시는 분들이 이 발 통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 아치가 너무 내려가서 유연해진 그 발을 가진 분들에 대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살짝 스포해드리면요. 어떻게 신발끈을 묶는 방법도 또 다르더라고요. 저는 네, 이 부분이 되게 맞습니다. 신기했거든요. 아마 뭐 다른 데서는 조금 찾아보기 힘든 네. 왜냐면은 평발인 분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뒤에서 걷는 모습을 관찰했을 때 신발의 내측이 굉장히 안쪽, 아래쪽으로 이렇게 무너지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고 네. 뒤쪽에 있는 뒤꿈치가 바깥쪽으로 많이 벌어지면서 걷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네. 이렇게 신발끈을 묶는 방법으로도
그런 부분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네. 그건 오늘 운동법을 마치고 같이 소개해 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그 주제부터 진짜 평발을 꽉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셀프 운동법 오늘 진짜 핵심만 또 쏙쏙 뽑아서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찔레꽃님 그리고 페오르님도 와 첫 출연 축하합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또 평발 등산화 고르는 법 서울은 겨울인데 비 오는 화사한 봄이네요. 그래도 오늘 제주 날씨가 굉장히 많이 풀린 것 같아요. 네, 요번에는 많이 좀 춥다고 느꼈는데 정말 추웠거든요. 지금은 뭐 낮이기도 하고 네. 지금 창문을 보면은 되게 좀 쨍쨍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예, 조금 지금은 좀 날씨가 좀 풀린 거 아닌가 네. 싶습니다. 권태호님은 MC분이 제주도 출신이구나 라고 해주셨는데 이게 출신이라는 키워드를 제주도 분들이 좀 많이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너 어디 출신 들어보셨죠? 예, 맞습니다. 왠지 권태호님도 제주도 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고향 제주도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질문들을 남겨주시는데 저희가 Q&A 시간은 조금 이따가 또 가져보겠고요. 운동법 기다렸습니다. 배웅님은 첫 출연 맞으신가요? 말씀을 엄청 잘하시는데요. 화이팅! 이렇게 또 응원을 해주셨네요. 자, 그러면은 평발이 왜 생기는 건지 그 원인부터 조금 살펴보면 어떨까요? 일단 원인은 뭐 선천적인 경우도 있고 네. 후천적인 경우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사실 뭐 치료사가 그 원인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은 유전적도 있지만 후천적인 습관으로도 많이 평발이 생긴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요. 네. 보통 이제 평발을 갖고 계신 분들이 호소하는 증상, 대표적으로 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단은 지금 채팅에도 나와 있긴 한데 네. 족저근막염이라고 해서 그 발바닥 통증 또는 이 발의 아치를 지지해주는 그 힘줄이 있는데요. 네. 그 안쪽에서의 통증들이 많이 나타나고 또는 이제 너무 발이 유연하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 그 아래쪽에서도 통증이 많이 나타나는 편입니다. 네. 보보왕님께서는 평발인 사람이 족저근막염이 더 잘 오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맞는 부분일까요? 근데 사실 치료사가 보는 관점에서는 발이 너무 유연해서 생기는 발의 통증이랑 발이 너무 뻣뻣하기 때문에 생기는 통증 그리고 발을 이렇게 위로 드는 동작이 제한되신 분들이 많이 호소하는 통증이 있는데 그 세 가지 종류 모두에서 발바닥 통증을 호소하시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은 사실 조금 좀 검사를 통해서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발이 너무 유연해서 평발이 된 경우에도 이제 족저근막염과 같은 통증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운동법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김용환 선생님께서 일단 PPT로 좀 설명을 쭉 해주시고 또 운동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 텐데요. 준비하신 PPT 그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슬라이드로 가야겠네요. 제가 요 누르면 되나요? 네, 네. 오늘 진짜 제가 PPT를 보면서 느낀 점은 핵심적인 것을 쏙쏙 골라주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끝까지 시청하시면 정말 유익한 시간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평발 잡는 셀프 운동법이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환자분들이 병원에 오셨을 때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왜 낮아진 이 발 아치에서 통증이 생기는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 그래서 저는 치료사이기 때문에 물리적 스트레스 이론에 따라서 왜 통증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이제 발에는 어떤 동작이 나타나는지를 이해하시면 좋은데요. 크게는 두 가지 동작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발의 아치가 내려가는 엎침 동작이라는 동작이 있고요. 반대로 발의 아치가 올라가는 뒷침 동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엎침 동작의 경우에는 우리가 지면에서 받는 충격을 흡수하면서 이제
전환시켜주고 그리고 아무래도 지면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지면에 따라서 발을 적절한 위치로 적응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뒷침 동작 같은 경우에는 흔히 우리가 앞쪽으로 이동하는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는 이제 발의 견고함이 필요한데 그때 이제 뒷침 동작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힘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엎침 동작 같은 경우에는 지나치게 이게 아예 동작이 없는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지금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는 지나치게 이 안쪽 아치가 내려가시는 분들이 나타나는 통증인데요. 이 움직임의 양은 이 내려가는 양은 아래에서 이 뼈를 받쳐주는 인대 조직이랑 그 다음에 힘줄, 근육의 힘줄에 의해서 지지되는 그 양에 따라서 조절이 되는데 이런 유형의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치가 지나치게 내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조직들이 지나치게 늘어나서 생길 수 있는 통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과신장에 의한 통증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런 밴드를 생각해 보면은 이게 쭉 당겼다가 이렇게 놨을 때 어느 정도의 탄성이 있어야지 우리가 충격을 흡수한 상태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에너지로 이제 전환시킬 수가 있는데 이게 아치가 너무 낮아지다 보니까는 이런 어떤 탄성이 너무 조금 전환되지 않아서 네.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추진력이 조금 많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아치가 너무 내려가서 생기는 환자분들에게 혼자서 할 수 있는 검사 방법으로 이렇게 추진력이 잘 생성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혼자서 확인할 수 있는 검사 방법으로 이렇게 우리가 앞쪽으로 우리 몸을 이동시킬 수 있는 특히나 이제 뒤꿈치 들기 동작을 통해서 확인해 보는 거를 좀 권해 드리고 싶은데 양쪽으로 뒤꿈치를 쭉 들었을 때,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내가 들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높이 드는 게 핵심이고요. 그 높이 하고, 그리고 내가 통증이 있는 발, 그리고 그 반대쪽 발로 한 발로 들었을 때 높이를 비교했을 때, 네. 정상 같은 경우에는 통증이 없고, 그 다음에 드는 높이가 똑같아야지 정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네. 아치가 너무 내려가서 생기는 통증을 가진 분들은 첫 번째는 통증이 있어서 한 발로 들지 못하시거나 두 번째는 드는 높이가 현저하게 조금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동작에서도 문제가 없으시면은 조금 더 이제 부하를 줘서 이제 한발뛰기 검사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한 3회 정도 한 발로 점프를 했을 때 통증이 생기거나 통증이 없는 발이랑 비교했을 때 이 점프 높이가 현저하게 떨어져 있는 분들은 내가 아치가 너무 유연하기 때문에 과도하게 내려간 이런 아치 때문에 통증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혼자서 어떤 운동을 통해서 개선하실 수 있는지를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동작은 우리가 손 같은 경우에는 특히 한국 분들은 젓가락 생활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네. 좀 섬세하다 맞아요.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가 발가락 운동이라고 하면 조금 생소한 부분이 아닐까. 맞아. 그래서 보통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이제 엄지발가락으로 지면을 누르시고 나머지 발가락을 들어보세요. 또는 이제 두 번째부터 다섯 번째 발가락을 지면을 누르시고 네. 엄지발가락을 들어보세요라고 했을 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못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발을 특히 발목을 잘 쓰기 위해서 이런 발가락 운동을 먼저 해보시면 어떨까. 네. 특히나 이제 발을 자주 접지르시는 분들이나 또는 이제 만성적인 발목의 불안정성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런 발가락 운동을 했을 때 굉장히 좋아지는 부분이 많다고 하니까 평발뿐만 아니라 이런 환자분들이 이런 운동을 한번 해보시는 거를 권해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쇼풋 운동이라고 해서 발의 이제 내재근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운동이고 이거는 직접적으로 우리가 아치를 위쪽으로 올릴 수 있는 네. 그래서 운동법은 뭐 첫 번째 발가락이랑 이제 뒤꿈치가 조금 가까워진다고 생각하시고 이 동작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런 동작이 있고
그다음 세 번째로는 아까 이제 아치를 받쳐주는 근육의 힘줄이 지나치게 늘어나 있어서 통증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럼 그 근육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근력 강화를 해서 이런 아치 부분을 위로 올려줄 수 있는 그런 근력 운동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렇게 세 가지 어떤 운동을 한번 해보시는 거를 권해드리고 싶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운동을 했을 때 물론 효과가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걸을 때 이 아치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훨씬 더 좋은 변화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병원에서는 이 발은 이제 비틀어지면서 동작을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나무 보드를 받쳐가지고 이 아치가 천천히 내려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기능적인 운동을 추가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어떤 내가 동작에 대해서 조금 익숙해진 상황에서 이렇게 걷기를 더 잘하기 위해서 아치를 천천히 내리는 이런 기능적인 운동이 반드시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운동법을 한번 해보시면 네. 그 통증을 조절하는데 굉장히 좋은 운동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보통 이제 뒤에서 보면은 이 안쪽에 있는 이 신발 부분이 굉장히 안쪽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것을 보실 수 있을 텐데, 신발끈으로 이거를 이제 바깥쪽으로 당기는 이 묶는 방법은 조금 이따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좀 PPT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또 바로 운동법을 시연해 주실 텐데, 되게 그 발통증에 대해서 다양한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선생님, 평발깔창은 어떤가요? 계속 착용을 해도 되는지, 그리고 강직성 평발인데 통증이 지긋지긋하다, 운동법이 있다, 뭐 족저근막염으로 고생 중이다, 어느 정도의 이런 다양한 운동, 그 고통 호소하시는 부분들을 오늘 설명 주시는 운동법으로 좀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을까요? 뭐 사실 이 치료사들이 평발을 검사하고 치료할 때 네. 그 세부적으로 또 분류를 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네네. 일단은 이런 운동을 먼저 해보시고 네. 했을 때 변화되는 부분이 있는지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면은 이 운동법을 조금 더 이제 해보시는 거를 권해드리고 싶고요. 네. 이런 기초적인 운동에서도 나아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사실 뭐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나 뭐 치료사들을 만나서 조금 내가 어떤 발 유형인지 어떤 운동을 했을 때 나한테 더 효과적인지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정말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시고 계세요. PPT의 정성이 많이 보입니다. 설명에 진심이신 분인 게 느껴집니다 하시면서 많은 좋은 피드백 남겨주시고 계신데, 두 가지 질문이 공통적인 게 이제 동작을 좀 이따가 직접 함께 할 텐데요. 이 통증이 생기면 멈춰야 하나요? 라는 질문도 있었네요. 보통 저는 이제 치료를 할 때는 통증 없이 하시는 거를 좀 권해드리고 있고요. 근데 이게 언제 생기는 통증인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러닝을 뛰는데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하다 보니까는 좀 불편한 상황이라면은 보통은 운동을 중단하지 않고 네. 그 강도를 조절하면서 운동을 지속하라고 요즘에는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완전히 운동을 중단했을 때는 우리가 이제 운동 부하 조절을 통해서 어떤 통증 관리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이제 우리 몸도 스트레스를 받아야 성장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중단하면 그 부하량이 완전히 감소된 상태에서 이거를 다시 끌어올리는 부분이 필요해서 네. 결국에는 조금 통증을 개선하는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런 어떤 러닝이나 어떤 스포츠 활동에서는 조금 강도를 줄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고요. 네. 근데 만약에 이런 셀프 운동, 오늘 소개드릴 운동에서 통증이 생긴다면은 그때는 바로 중단하시고 나한테 좀 적합한 운동을 찾아서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평발 잡는 셀프 운동법 설명을 들으니까 더 확연히 운동법을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바로 운동법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하면 되나요?
시작하나요? 일단은 첫 번째는 그 검사 방법입니다. 근데 뒤꿈치 드는 동작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벽면에 손을 지지한 상태에서 뭐 체중을 기대지는 마시고 양쪽 뒤꿈치를 최대한 높이 들었을 때 높이를 조금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통증이 없는 발을 최대한 높이 들었을 때 높이 하고, 그 다음에 통증이 있는 발에서 높이 들었을 때 그 높이를 한번 비교해 보시고 통증이 있거나 이제 높이 차이가 생기는지를 보시면 되고요. 사실은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 발목의 중앙이 두 번째 발가락으로 정확하게 이동하는지 이런 부분도 확인할 수 있는데, 어떤 평발 환자분들은 뒤꿈치가 안쪽으로 이렇게 모아지면서 뒤꿈치를 드는 동작이 나타나는데, 이런 부분은 뒤꿈치 들 때 문제가 있다라고 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있는지, 드는 높이가 적절한지, 그리고 드는 뒤꿈치가 수직으로 올라갈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도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가볍게 한 발로 서셔가지고 이렇게 뒤꿈치 도는 점프 동작을 3회 정도 했을 때의 높이와 그리고 통증 유무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통증이 없다면은 그거는 어떤 다른 유형의 통증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작에서 통증이 있는 분들에게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이제 발가락 운동을 한번 해볼 건데요. 일단은 엄지발가락을 지면 누른 상태에서 나머지 발가락을 드는 동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치를 받쳐주는 많은 근육 중에서 엄지발가락을 구부리는 근육도 이 내측 아치에 어떤 좋은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특히 이 동작에서 엄지발가락으로 지면을 눌러주시고 이렇게 발가락을 들어주시는 운동을 반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동작 같은 경우에 저는 뭐 근력 운동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어색하고 잘 안 되실 텐데, 내가 익숙하게 할 수 있는 그 시기까지만 하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나머지 발가락을 붙여주시고 엄지발가락을 위로 드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발가락을 내가 선택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이 굉장히 생소하고 처음에는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같이 이렇게 올리고 내리는 동작 먼저 시작하셔도 되고, 이게 익숙해지시면은 붙여가지고 엄지발가락을 쭉 들어보는 이렇게 좀 업그레이드를 해 나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거는 뭐 근력 강화 이런 부분은 아니고 내가 발가락 운동을 잘 할 수 있는지 그 정도를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 동작이 내가 의도된 만큼 잘 나타난다면은 거기까지만 하시고 이제 근력 강화 운동으로 이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동작 중에 하나는 쇼풋 운동이라고 해서 저는 굉장히 아치가 높은 요족에 가까운 발이고요. 이런 발 같은 발이나 발목 통증에 대해서 공부하러 다녀보면은 보통 아치 높은 발로 모델로 많이 이렇게 섭외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아치가 많이 낮아져 있는 분들에게서 보통 유튜브에서 많이 권장되는 운동 중에 하나는 뭐 수건을 이렇게 구부려서 당기는 이런 동작들 많이 권장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아치를 올려주는 발의 내재근을 좀 잘 활성화 시켜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연구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엄지발가락과 이 뒤꿈치가 가까워진다고 생각하시고 여기를 이렇게 쭉 당겨주시는 동작을 하시면은 이렇게 아치가 올라가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아치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이게 더 잘 관찰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게 왜 쇼풋 운동이냐면은 우리가 아치가 내려가는 동작에서는 발의 길이가 길어지고요. 그리고 아치가 올라가는 이런 동작에서는 이 길이가 짧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짧은 발 운동이라고 해서 쇼풋 운동이고, 마찬가지로 이게 익숙해지는 그런 시기가 될 때까지 반복해 주시는 거를 조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당기면은 여기에 힘이 들어가면서 아치가 올라가는 것을 눈으로도 볼 수 있고 힘이 들어가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치를 올려주는 근육 중에 하나는 뒤정강근이라고 해서 여기 정강이뼈 깊은 곳에서 출발을 해서
이 안쪽 복숭아뼈 뒤쪽을 지나서 이렇게 아치 밑으로 지나가는 근육이 있는데요. 이 근육이 이 아래에서 아치를 위쪽으로 이렇게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육에 대한 근력 운동은 일단은 조금 편하게 하실 수 있는 거는 저는 서서 하는 동작이 있는데요. 그래서 약간은 조금 말랑말랑한 공을 준비를 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벽에 기대서 하시면 훨씬 더 안정감 있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꿈치에다가 공을 이렇게 두시고 뒤꿈치를 드는 동작을 할 건데요. 이때 양쪽 뒤꿈치를 모아서 최대한 공을 찌그러뜨린다고 생각하시고 최대한 모아주시고 그리고 천천히 내려오면서 원래 위치로 돌아오는 동작을 하시면 됩니다. 쭉 올리셔서 최대한 공이 이제 터질 정도로 이렇게 모아주시고 천천히 돌아오는 동작을 하시면 이 아치를 아래에서 받쳐주는 이 뒤정강근의 이제 근력 운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근력 운동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 근력 운동을 통해서 이 발이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둔 상태라면은 우리가 특히 걸을 때 이 아치가 내가 이제 너무 과도하게 내려가서 생기는 통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과도하게 내려가는 그거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팔꿈치를 이렇게 구부렸을 때 여기 이제 저항을 주면은 이 앞쪽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데요. 이렇게 버티면서 천천히 내려가는 동작 수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발의 아치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 쇼풋 운동이라든지 이런 근력 강화를 통해서 충분히 아치를 지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을 때 저는 이런 이제 나무판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 아치를 내가 이렇게 쇼풋 운동을 통해서 만들어 놓고 이 무릎뼈가 엄지발가락 방향으로 갈 때 이 아치 힘을 주면서 서서히 내려가는 동작을 연습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아치가 내려가는 게 정상인데 어떤 분들은 이게 너무 이렇게 내려가지 않게 좀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 아치가 적절하게 밑으로 내려가야 이 발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이제 분산시켜 주면서 우리가 앞쪽으로 나아갈 때 추진력을 회복하는 탄성력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쇼풋 운동을 통해서 아치를 만들어 놓고 무릎뼈를 엄지발가락 쪽으로 밀어주면서 아치가 내려가는 동작에서 내가 천천히 내려갈 수 있도록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보통 골반은 앞을 본 상태에서 저는 이제 손바닥을 정면을 보게 하고 이 반대쪽 다리는 약간 대각선으로 서셔서 이렇게 아치 조절을 하면서 무릎뼈의 방향은 첫 번째 발가락 쪽으로 골반을 약간 회전을 주면서 아치 조절이 될 수 있게끔 이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 걷기를 위한 어떻게 보면 이제 첫 걸음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충격 흡수에 필요한 동작이기 때문에 충격 흡수는 이렇게 아치가 내려가는 이러한 동작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치가 굉장히 높은 요족에 가깝기 때문에 이 아치를 이렇게 올려서 조절하기보다는 저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이 부분을 유연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요족인 경우에는 발이 너무 견고하고 단단한 문제 때문에 통증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발을 조금 유연하게 하기 위해서 아치를 쭉 이렇게 눌러주는 운동을 하는데 평발인 분들은 아치가 지나치게 많이 빠르게 떨어지기 때문에 내가 힘을 준 상태에서 버티면서 내리는 이런 동작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능적인 운동까지 가면은 우리가 잘 걷기 위한 어떤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신발끈 웃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신발 가게 가가지고 이제 구매를 한 신발인데요.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묶여 있는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할 거는
보통 뒤에서 관찰했을 때 이 내측 부분이 굉장히 안쪽 아래쪽으로 이렇게 무너지는 거를 관찰하실 수 있을 겁니다. 뒤꿈치 쪽은 바깥쪽으로 이렇게 벌어지는 게 일반적인데요. 그래서 신발끈 묶기 방법은 안쪽을 바깥쪽으로 당겨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작은 이렇게 외측에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시면 되고, 해서 이 외측에서 요 아래쪽으로 요 신발끈을 넣어 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긴 상태에서 고리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 주시고, 마찬가지로 반대쪽 외측에 있는 부분도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이 이렇게 생기고, 요 고리 두 개가 생겼는데요. 그래서 요 고리 사이로 신발끈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처음에 저도 굉장히 이게 헷갈렸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당기는 신발끈 묶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렇게 당겨 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적절하게 조절을 하시고, 여기를 먼저 이렇게 당겨 주신 상태에서 이 방향으로 당겨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겨 주신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안쪽에다가 넣으시고, 그리고 이제 고리를 다시 만들 겁니다. 고리를 다시 만드시고, 반대쪽 마찬가지로 안쪽으로 넣으셔서, 바깥쪽으로 안쪽으로 넣으셔서 똑같이 고리를 이렇게 만드시고, 고리에다가 다시 신발끈을 넣고, 마찬가지로 발의 아치가 낮은 분들이 요렇게 자꾸 무너지기 때문에 이쪽을 요렇게 당길 거예요. 그래서 이쪽을 먼저 쭉 당겨 주시고, 그리고 이쪽 고리를 최대한 당기면서 다시 이쪽으로 갈 겁니다. 마찬가지로 다시 여기 고리를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반대쪽 안쪽으로 넣으셔서 다시 고리를 만들어 주시고, 마찬가지로 이제 가운데 쪽으로 줄을 넣으셔서 여기에서 다시 이쪽을 쭉 당겨 주시고, 당겨서 마지막에는 이 외측에 여기에서 쭉 당겨 주신 상태에서 여기에서 바깥쪽에서 이제 리본을 만드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제 끈 조절을 실패를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쪽에 이제 리본을 묶어 가지고 이쪽으로 마무리가 되는 신발끈 묶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이 안쪽이 이제 많이 이제 무너지는 특성을 가졌기 때문에 고리를 만들어서 이제 안쪽으로 이렇게 당겨주는 형태의 신발끈 묶기 방법이고, 실제로 이런 신발끈 묶는 방법을 바꿨을 때 이런 아치 내려가는 거에 대해서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혹시나 너무 아치가 많이 내려가서 생기는 통증을 가진 분들에게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간단한 신발끈 묶는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뭐 걷거나 뭐 뛸 때 통증 변화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이제 평발 아치가 너무 지나치게 많이 내려가는 문제로 생기는 통증을 조절할 때 도움이 되는 신발끈 묶기 방법입니다. 네. 김용환 선생님께서 또 셀프 운동 방법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의 시청자분들의 말씀처럼 정말 방송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PPT를 한 번도 안 보시고 쭉 이렇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네. 저도 이제 아까 보여주셨던 그런 발가락, 이렇게 엄지발가락만 들고 내렸다 하는 운동, PT 받았을 때 네. 따라 해봤었는데 이게 진짜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네, 사실 이 준비하면서 네. 저도 잘 안 돼가지고 네, 지금 해야 되는데, 확연하게. 네, 그래서 이제 조금 빠르게 넘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진짜 한번 오늘 방송 다시 보기 하면서 따라해 보세요. 이게 되게 쉬워 보이고 간단해 보이는데 은근히 힘들고 또 쉽지 않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무지외반증이어가지고 그 네. 운동을 하면 좋다, 뭐 수건 잡기 하면 좋다라고 했던 건데 네. 이 평발인 경우도 이게 해당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무지외반증 관련해서는
뭐 사실 아치가 너무 내려간 분들이 후천적으로 무지외반증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뒤꿈치를 들면서 앞으로 이동하는 추진력, 힘이 필요한데 이렇게 아치가 지나치게 내려간 분들은 그 힘이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걷게 되냐면은 보통은 이 엄지발가락 쪽으로 이 뒤꿈치 드는 동작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이제 바깥쪽으로 이렇게 비비는 동작들이 나타나거든요. 이 상태에서 지면을 박차고 갈 때 그 어떤 방향 자체가 뭔가 이제 무지외반증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방향으로 이렇게 지면을 밀면서 나가기 때문에 특히나 보행이라는 거, 걷는다는 거는 하루에도 굉장히 많은 양이 이제 요구되는 맞아요. 상황이라서 네네. 계속해서 뭐 강도가 높은 스트레스는 아니지만은 뭔가 이제 저강도로 네. 스트레스를 계속 주면 그런 부분의 많은 반복 때문에 어떤 엄지발가락이 좀 후천적으로 좀 변형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아치적인 부분, 여기서 오늘 핵심은 사실 아치를 올리는 동작이 이게 앞으로 나아가는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회복이 됐을 때 엄지발가락의 어떤 변형에도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행우님께서 강직성 평발로 고생 중이신가 봐요. 이게 평발인데도 뭐 강직성도 있고 또 다르게 분류되는 평발이 있는가 보네요. 뭐 일단은 뭐 저는 치료사이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의학적 진단이랑은 조금 다른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요. 보통 치료사들이 이런 발에 대한 통증을 검사하고 치료를 할 때 이 발의 정렬 상태를 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흔히 목이 아픈 분들이 병원에 오셨을 때 뭐 등이 구부정한 나는 이제 구분 등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는데 이런 어떤 등이나 목의 자세처럼 발의 어떤 자세를 분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뒤에서 봤을 때 이 뒤꿈치와 이 정강이 뼈가 수직에 가까운 정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보통 이제 정상이라고 보고요. 서 있는 자세에서 보통 뒤꿈치가 많이 이제 벌어지신 분들이 좀 평발이 의심이 되는 그리고 저처럼 이제 요족인 분들은 이 뒤꿈치가 안쪽으로 이렇게 모아진 분들이 보통 요족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2등분한 선을 가지고 각도 측정을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는 이 아치가 구부리고 일어나는 동작에서 얼마나 높이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엎드린 자세에서 이 발목과 이 앞발이 어떤 정렬 상태를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해서 그 개개인에 맞춰서 운동을 진행하기 때문에 사실 이 강직성 평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정확하게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예. 권태호님은 평발의 원인이 혹시 척추 측만증과 관련이 있을까요? 네, 이 부분은 또 굉장히 조금 어려운 질문일 수 있는데요. 보통 이제 척추 측만증 같은 경우에는 검색해 보시면은 원인을 알 수 없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뭐 유튜브라든지 많은 뭐 운동 전문가 또는 의사 선생님들, 치료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고 있다라고 저도 이제 조금 보고 있는데 이게 왜 이런 얘기가 있냐면은 이제 아치가 내려간다라는 것 자체가 요렇게 이제 정강이 뼈는 안쪽으로 회전을 하면서 아치가 내려가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반대쪽 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전체 다리 길이가 보통 이제 기능적 다리 길이라고 하는데 그 길이가 조금 더 짧아집니다. 발의 길이가 짧아지고 우리가 뭐 무릎이나 뭐 고관절 또는 이제 발목 이게 어느 관절 하나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서로 상호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충격을 흡수하는 아치가 내려가는 활동에서는 정강이 뼈는 이제 내회전이 되면서 대퇴골에도 영향을 주고 이러한 동작이 있어야지 또 무릎이 구부러지면서 우리가 걷기 위한 어떤 무릎이나 고관절의 위치 변화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골반이 앞쪽으로 회전하는 동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치가 내려가신 분들 쪽에서 그 해당 골반이 앞쪽으로 회전이 되는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척추가 반대쪽으로 이제 굴곡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지속이 된 경우에는 뭔가 이제 측만증에도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측만증이라는 단어 자체가 제가 사용하기가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네. 어쨌든 허리 척추까지는 이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아치가 많이 낮아져 있고 골반이 앞쪽 회전이 있는데 걸을 때 허리가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만약에 오른쪽이 평발인데 왼쪽 허리가 통증이 있다면은 왼쪽으로 이렇게 과도하게 옆으로 이제 측면 굴곡하기 때문에 그 관절에서 받는 압박 스트레스가 걸을 때마다 너무 커져서 생기는 통증이 아닐까라고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평발이 뭔가 척추의 정렬 상태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겠다. 하지만 이 평발 때문에 척추 측만증이 생길 수 있다. 조금 뉘앙스는 비슷하지만 약간 좀 다른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붉은 노을님은 발목 불안정성이 커서 고민이신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엔 좀 어떤 운동을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발목 불안정성. 최근에 제가 연세대학교에서 하는 어떤 이제 심포지움에 참가를 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나왔던 주제가 이런 발목 불안정성과 관련된 어떤 주제였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발가락 2가지 운동, 여기에서는 그 발바닥 마사지가 추가됩니다. 거기에 이제 2번째로 소개드렸던 쇼풋 운동, 이렇게 4가지 운동을 가지고 이 불안정성이 있는 환자분들에게 적용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비교한 논문이 소개가 됐는데요. 거기에서 효과적으로 좀 개선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발가락 운동, 쇼풋 운동, 이제 발 마사지 정도 하시면은 그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는 좋은 효과가 있다라고 하고요. 단지 그 논문에서는 통증을 조절한다는 그런 항목에서는 효과를 보지는 못했다? 약간 그런 어떤 자료가 있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소개시켜드린 그런 운동, 발가락 운동 2가지와 이제 그 쇼풋 운동 그리고 발 마사지 정도를 먼저 한번 해보시고 변화가 있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추가를 하자면은 아까 이제 뒤정강근 같은 경우에는 이 안쪽으로 이제 복숭아뼈 뒤쪽으로 내려간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생각하면 엄지발가락 쪽으로 근육이 이렇게 내려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운동을 한번 해보시고 반대로 이 외측에 있는 복숭아뼈를 지나는 근육이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X자로 교차해서 엄지발가락 쪽으로 붙어 있고 이렇게 이 외측에 있는 종아리뼈를 타고 올라가서 붙어 있는 근육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2가지 근육이 이렇게 교차하는 형태로 구조가 생겨 있는데 그래서 이 발을 외측으로 이렇게 움직여주는 동작을 하면 이렇게 크로스가 돼 있기 때문에 발의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래서 보통은 뒤꿈치를 드는 동작이 발목에는 굉장히 불안정한 동작이 돼서 특히나 이 동작에서 많이 발목을 삐실 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감싸주는 형태의 근육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이제 뒤꿈치를 들어 올리는 동작에서 이 발을 이렇게 외측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이 외측에 있는 근육 강화 운동을 추가하시면은 이렇게 불안정성이 있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주 정성스럽게 상세히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투어리스트님이 PPT에 정성이 많이 보입니다. 설명에 진심이신 분인 듯 자주 나와주세요. 이렇게 해주셨고요.
벌써부터 많은 팬분들이 맞아. 말씀 쓸쓸 대박 훈남이십니다. 국대방송 기다렸습니다. 많은 분들도 질문을 주셨네요. 신발끈은 인터넷에 뭐라고 좀 검색을 하면 이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요? 사실 인터넷에서는 제가 이 내용을 보지는 못했던 것 같고요. 특히나 발목이나 이 인간의 어떤 이제 걷는 형태에 대한 공부를 할 때, 소개되어진 방법 중에 하나이고, 특히 오늘 했던 신발끈 묶는 방법은, 평발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 신발끈 묶기 방법이 있는데, 네. 뭐 세계적으로 조금 유명한, 어떻게 보면 유명한 어떤 논문에서 중부대학교 김도영 교수님이 거기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시킨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관련된 어떤 공부를 할 때, 이제 공부를 했던 부분이라서 아마 인터넷에는 조금 찾기 힘드실 것 같고요. 나중에 영상이 올라가면은 이거를 좀 천천히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PPT를 한 번 더 띄워드리겠습니다. 아까 방향을 사진으로 남겨주셨는데, 또 이렇게 캡처하신 사진들 자세한 거 보시고, 또 아까 보여드렸던 그 영상도 한번 따라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꽃송이님이 무지반증도 충격파 치료를 진행하나요? 일단 충격파 치료는 제가 이제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이제 접근하는 방법은 무지외반증에 사용할 수 있는 그 실리콘으로 만들 수 있는 그 교정기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부분이랑 그리고 사실 무지외반증이 있는 경우에도 저는 이제 근력 운동이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앞쪽으로 나아가는 추진력이 생기지 않으면 걸을 때마다 이렇게 비벼가지고 엄지발가락 쪽으로 밀어내는 어떤 잘못된 스트레스를 계속 반복해서 줄 거기 때문에 이 추진력을 정확하게 얻어낼 수 있는 이 부분을 빠르게 먼저 회복해 보시고 무지외반증 관련해서도 사실 치료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추진력을 얻어낸 다음에 이쪽을 조금 개선할 수 있는 어떤 운동 치료 같은 거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무지반증의 충격파 치료는 아니지만 저희가 앞전에 이제 국가대표 정형외과 의원과 함께 했던 테이핑 치료에 대해서 그때 이재훈 선생님과 함께 했던 그 컨텐츠가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찔레꽃님은 아치에 힘을 주면서 걸어야겠네요. 푸르름을 준다님은 의사 선생님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치료사님과 함께하는 재활이 진짜죠. 이렇게 공감해 주셨고요. 붉은 노을님은 요즘 러닝 열풍인데 이 러닝화가 비싼 거는 어마어마한 가격이더라고요. 이 가격에 차이가 나는 거는 무게 때문인가요? 라는 질문 주셨네요. 아무래도 러닝화 같은 경우에도 저도 이제 환자분들을 만날 때 환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개인의 발의 형태에 따라서 어떤 운동화를 신었을 때 조금 더 추천이 되는지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연구 자료를 보면은 어떤 발의 정렬 상태에 따라서 어떤 형태의 운동화가 추천이 된다라고 하지는 않고요. 사실은 이렇게 신어보고 편한 신발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뭐 일반적인 원칙 같은 경우에는 발이 너무 유연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발마저도 유연해 버리면은 증상이 조금 악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처럼 너무 발이 좀 뻣뻣하고 단단하신 분들이 신발도 좀 단단한 신발을 선택했을 때 좀 악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어떤 대상자를 구해서 이런 부분을 연구했을 때는 그게 언제나 좀 이렇게 맞지는 않다 이런 결론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신어보고 내가 좀 편하다고 느끼는 신발을 찾는 게 좋고 그리고 사실 그런 원칙에서는 내 발 모양이랑 이 밑창의 구조가 똑같이 생긴 게 굉장히 편하다라고는 알려져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조금 참고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바다바라님은 다른 의학 채널은 못 믿겠는데 비 온 일은 신뢰갑니다 라고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시간이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돼서 조금 빠르게 답변을 최대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산 갈 때 일반 운동화를 신으면 발에 많이 좋지 않을까요? 뭐 이 부분도 사실 제가 관련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어쨌든 제가 추측할 때는 등산화 같은 경우에는 뭐 발목을 조금 이렇게 감싸는 형태도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내려올 때 뭐 돌이라든지 이 불규칙한 지면을 디뎠을 때 이 발목이 너무 조금 젖혀지는 뭐 접지르는 방향으로 생기는 부분들을 조금 잡아줄 수 있는 효과는 있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네, 오늘은 그 신발 전문가는 아니시기 때문에 네. 네, 그냥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맞춤 깔장의 효과가 있나요? 가격이 비싸서 고민되신다. 깔창 같은 경우에도 조금 어렵긴 한데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왔을 때 그 발의 유형에 따라서 이 밑에를 받쳐줄 수 있는 그 웨지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웨지를 사용했을 때 뭐 걸었을 때 좀 편해진다든지 아니면 그런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깔창을 조금 권유드리고는 있습니다. 근데 워낙 이 깔창이 뭐 다양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사실 이렇게 내가 이거를 이용했을 때 바로 편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는 있거든요. 근데 워낙 개개인의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뭐 효과는 있다라고 알고 있지만은 뭐 어떤 깔창을 이용하려고 하시는지 뭐 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어떤 발의 유형인지를 제가 지금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요 부분도 조금 고민스러운 질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쁘다 노을님은 충격파 치료를 받아보셨는데 이 치료사 선생님께 욕할 정도로 많이 아프셨나 봐요. 원래 많이 아파야 치료가 되는 부분일까요? 충격파도 사실 제가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은 네. 그 치료의 어떤 기전을 봤을 때는 이게 통증 없이 치료했을 때는 효과를 기대하기가 조금 어렵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조금 통증이 많이 느껴지는 부분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치료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아마 조금 치료할 때 조금 아프셨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방송 시간이 이미 한 2분 정도가 지나버려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벌써 끝날 시간이 됐네요.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다시 보기 할게요. 저장해주세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오늘 좋은 정보가 너무 많았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갔다. 라는 피드백들 해주셨습니다. 우리 선생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술술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 유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첫 방송이었는데 첫 방송 같지 않은 국가대표 정형외과 의원 물리치료팀 김용환 선생님과 함께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